부산의 한 30대 신혼부부가 실종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대체 이들 부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먼저 저희가 미스터리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30대 부부가 말입니다. 분명히 집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CCTV는 있는데 나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왔는데 예. 아내가 장을 봐가지고 먼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다음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새벽 3시에 또 들어오는 장면까지는 잡혔어요. CCTV에. 예. 추가 장면은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집을 나서는 아파트를 나서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신고는 그러니까 그 부부의 가족들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가 무슨 건강식품을 아들한테 주고자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았다면 아파트 내부에 어딘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단 CCTV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곳을 비추고 있지 않잖아요. CCTV에도 분명히 사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갈 때 본인들이 CCTV에 찍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하고 이게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아파트 앞에 있는만 CCTV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도 나오면 거리에도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을 둘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갔다라고 지금까지는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거기도 찍히면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찾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야죠. 돈 문제는 없다고 지금 알려주고 네, 현재까지 아마 계좌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채권 채무라든지 뭐 아직도 뭐 이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 이제 경찰은 추정하는데 오직하면 경찰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나가는 장면이 없다면 아파트 내 어딘가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CCTV의 사각지대에 갈 수 있어요. 또 CCTV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벽에 바짝 붙여서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참작을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물탱크라든지 옥상에 설치될 수 있는 모든 시설물 아파트 전체 이잡도 뒤졌는데 그마저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렇게 뭐 부부 관계도 좋고 돈 문제도 없고 이런데 우리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벽에 붙어서 막 안 보고 이렇게 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채권 채무 관계도 없고 둘 사이 사이도 좋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부부만 알고 있는 뭔가 또 다른 원인, 그러니까 그건 제3자가 개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일단 아까 아파트 다 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최소한 나가는 게 성공했다라고 하면 일단 아파트 안으로 다시 돌아오진 않았던 게 남편의 휴대전화는 서울에서 이제 글쎄 최종적으로 두 끊겼고요. 번째죠. 휴대전화가 남편 네. 거는 부산 그대로 기장에서 이게 발견.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또 부산 부인 그대로 거는- 있는데 네. 부인 거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네. 쪽에서 시차는 있습니다 대신에. 예. 예, 남편은 오전에 통화를 했고 부인은 오후에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움직여서도 각각 받을 수는 있고 서울 강동구는 부인의 친정이 있는 곳이어서 그 근처에 갔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예. 강동구 천호동은 남편의 어머니, 네. 남편의 어머니의 연고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저게 부산은 오전에 남편의 휴대폰이 오픈된 거 끊어진 데고요. 부인 거는 서울 그 천호동에서 이제 끊어진 오후에. 거거든요. 예, 그건 오후에. 오후에. 그래서 시차는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좀 덜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 경찰이 아파트 CCTV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누가 들어간 저 수상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인의 예, 외부인 그리고 외부 아니 그 침입도 사람 그 없었고. 외부인도 아까 그런 논리라면 바깥에 CCTV 안 보이는 대로 기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들어갈 있는 거 때는 아니에요? 가능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는 그래도 들어갈 때는 그 현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제3자가 바깥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둘 중에 한 명만 뭐 한 명이 사체가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CCTV 안에 전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차도 안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든 둘이 그냥 나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만약에 안에서 뭔가 사건이 터졌다면 차가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 제3의 원인이 있다면 나와서 제3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차가 있다 네. 그랬죠? 근데 차는 분명히 있는데 여권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여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해봐야 돼요. 물론 경찰에서 했을 겁니다. 어디로 나가? 외국으로 여권은 나갔나? 두 사람이 혹시 왜 해외로 나가려고 최근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여권이 또 혹시 여행사 같은 데 가 있는지도 그 확인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권 관련돼서는 여권은 거기다 꼭 개입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사실 또 가져간 물건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안에는 많은 메일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메신저라든지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외부인이 이렇게 파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흔적이 없다면 분명히 잠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노트북을 가져간 건데 아내의 핸드백과 남편의 노트북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의 노트북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일까가 과연 그걸 숨기려고 했던 것, 그런 비밀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건 어차피 두 부부가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나갔다면 분명히 CCTV에 뭔가 잡혔을 테고 또 하나는 그 거리에서도 안 잡혔다는 건 거리에 CCTV까지 최소한 아파트에 가까운 CCTV까지도 눈여겨서 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게 있어요. 예. 남편이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사건 발생 전에 당분간 기간을 더 특정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안 나타날 수도 어디로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전화를 했다는 걸 봐서는요. 그 그런 전화가 남편은 뭔가 있었대요? 키를 가지고 네. 있는 건 분명합니다. 친구에게 같이 동업을 하는 친구에게 한두 달 정도 좀 멀리 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그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에나 올려가지고 좀 이런 사람 보면 찾아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김 박사님께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과장도 오래 하시고 경험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무사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3개월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생존 반응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국내에 거주한다면 휴대폰을 쓰고 교통카드를 쓰고 신용카드를 쓰고 뭔가 살아있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게 일상생활하는 예.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의 생존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건 상당히 이제 그 수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한 심정을 금할 길은 없어요. 다만 그냥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해외로 혹시 나가버렸다면 그리고 이제 입출국 기록은 없다 하지만 부산 쪽은 뭐 얼마든지 다른 배를 타고도 뭐 일본이나 그렇죠.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출입국 관리 기록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전혀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나갔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게 예. 휴대전화가 따로따로. 아니요, 휴대전화는 따로따로 쓸 수가 있죠. 예. 근데 남편은 지인에게 한두 달 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인은 장을 봐왔어요. 그 전날. 예. 떠나기 바로 그 전에 장을 봐왔다라는 건 부인은 집을 떠날 사람은 장을 보질 않죠. 냉장고를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부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같이 합의하에 어디로 가자 해갖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3자가 그 집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제압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건 가능성이 없어요. 없죠. 성인 남녀 그 두 사람을 그 CCTV도 안 잡히게 조심스럽게 비상계단을 타고 와서 그렇죠. 벽을 타고 예, 가가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차는 나올 거고요. 경찰이 그렇죠. 그렇게 수사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어떠한 형태로건 두 사람이 통해서 둘이 의사 합치가 돼가지고 발견되지 않는 지점으로 몰래 갔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슨 사건이 나면 누구나 다 용의자입니다. 아내 입장은 또 아내도 범인일 수 있고 뭐 가족 내부의 일이라면 남편도 범인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거는. 어쨌든 좀 아무 일 없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이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예? 어떻게 들어간 CCTV인데 나오는 CCTV가 없고 상당히 드문 사건인데요. 좀 아무 일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